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지우개 도장을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준비물부터 알아볼게요. 준비물, 샤프 펜슬. 샤프 펜슬이나 연필도 또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스탬프 잉크 패드. 저는 조그만한 걸 선택했지만 큰 것도 좋아요. 잉크를 제거할 스탬프 클리너 점토, 액체 형태의 스프레이도 좋습니다. 큰 커터와 작은 디자인 커터, 그리고 이미지를 전사할 트레이싱지. 잉크패드의 경우 조그만한 이미지에는 저렇게 조그만한 잉크패드가 좋지만 큰 직사각형의 잉크패드도 매우 좋아요. 커터는 제가 크기별로 2가지 준비했는데요. 이 쓰임새는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우개. 저는 지우개 도장용 판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장을 파고 싶다 할 경우엔 지우개 가루가 덜 날리고 딱딱한 지우개를 선택해서 파면 됩니다. 이 도장용 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우개 도장을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이번에 팔레트 도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팔레트 도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물감표를 만들 때에도 뭔가 좀 특별하고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감표를 만들 때마다 계속 선을 그으면서 일일이 다 색을 칠하곤 하는데 이번에 딱 마음을 잡고 도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트레이싱지를 이미지 위에 올려놓고요. 연필이나 샤프 펜슬로 이미지를 옮겨주세요. 이때는 톤을 깔지 말고요. 라인만 쭉 정확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묻은 흑연 가루가 지우개 판 위에 묻을 거예요. 이미지를 다 옮겼으면 트레이싱지를 뒤집어서 흑연이 묻은 면을 지우개 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문질문질 이미지를 옮겨줍니다.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뼈칼을 썼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잘 전사가 돼요. 한번 전사했던 트레이싱지를 그대로 옆에다가 또 옮겨봤는데요. 아무래도 흑연이 처음 옮겼을 때보다는 덜 묻어나니까 조금 연하게 옮겨지더라고요. 이미지가 다 옮겨졌으면 큰 커터로 조각을 내줍니다. 제가 이때 큰 커터를 사용한 이유가 저거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커터를 사용하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칼날이 막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큰 거를 사용했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안정적으로 지우개 도장을 잘라낼 수 있었어요. 일단은 저렇게 크게 조각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파기가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지우개 도장은 조그만한 모양의 디자인 커터로 파주는데요. 우선 이미지의 바깥 부분 있잖아요. 바깥 부분 라인을 쭉 따라서 그어줍니다. 커터로. 이때 커터는 각도가 90도 직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서 굳이 각도로 따지면 한 30도?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쭉 그어줘요. 이때 중요한 건 다시는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정확한 선에서 정확하게 그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저렇게 칼날이 지나치고 나면 나중에 수정을 하고 싶잖아요.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약간 지저분하게 수정이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딱 올바르게 칼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숨도 잘 못 쉬겠고 말도 못합니다. 이럴 때. 되도록 정확하게 팔 수 있도록 파주세요. 이미지의 바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렇게 한번 파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제 이미지 바깥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이미지 안쪽 부분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울인 각도를 계속 머릿속에 새겨두면서 그대로 라인을 따라 칼날을 움직여주세요. 이때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움직여주면 되지만 곡선같이 이렇게 굽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엔 직선처럼 깊게 파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살짝 칼날을 조금 띄어서 너무 깊게 파지 않게 얕게 파주세요. 그래야 약간 칼날이 바깥으로 나와야 곡선으로 움직이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제가 칼날을 기울여서 사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우선 한쪽 선을 그렇게 긋고 난 다음에 맞은편도 똑같은 각도로 그어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V자 형태가 돼서 쭉 파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 목파나 같은 거 할 때 조각도 쓰잖아요. 조각도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V자로 된 뾰족한 조각도 기억하시려나요? 그런 모양을 칼날로 새겨주는 거죠. 저 디자인 커터로는 둥근 모양이 나올 순 없으니까 이렇게 뾰족한 V자 형태의 모양으로 파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똑같은 각도 그리고 너무 깊게 파지 않을 것. 바깥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깊게 파도 되지만 안쪽에서 파는 이미지들은 세심하게 묘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파면은 지우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어야 되는 부분마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약간 칼날을 너무 깊게 파지 않도록. 이번엔 면을 파줄 건데요. 아까는 선을 파줬다고 한다면 이번엔 넓은 면을 파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각도로 파내는 것처럼 양쪽을 먼저 파내주고요. 가운데 부분은 그대로 조각도를 판다는 느낌으로 V자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양쪽이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거리로 파이잖아요. 그러면 매우 깔끔하게 한 번에 파낼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면 약간의 군더더기가 남을 수 있는데 깨끗하게 파고 싶다면 저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지우개 도장으로 팔 때 저 그 각도랑 거리가 안 맞아서 매번 지저분한 건더기? 뭐라 해야 되나?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미지 부분도 같은 원리로 파주는 거예요.
매우 세심한 부분은 정말 치밀한 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 같은 부분은 조각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런 부분은 이제 디자인 커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로밖에 묘사를 할 수가 없겠죠. 세밀하고 세밀한 부분일수록 지우개판에 들어가는 칼날의 깊이는 점점 얕아집니다. 그래서 세밀한 부분 묘사할 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라인으로 판 부분이 그냥 쑥 하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해줘야 됩니다. 지금 파고 있는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팔레트를 보니까 저렇게 칸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묘사를 안 하면 조금 이미지가 밍숭맹숭해질 것 같아서 파주고 있습니다. 팔레트 이미지 그대로 하라고 하면은 저 간격 자체가 똑같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격이나 크기가 조금 다른데요. 그림 그릴 때도 달랐고 팔 때도 달랐고 나름 손맛? 손맛이라고 생각하고 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물감이 들어가는 부분을 파주는데요. 솔직히 직선으로 만들어진 저런 이미지들은 지우개 도장 팔 때 너무 쉬워요. 곡선에 비해서. 곡선에 비해서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쭉쭉쭉쭉 그어주면 되니까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막 살짝 빼서 이렇게 돌려줬다가 다시 깊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쭉쭉쭉 각도와 거리만 잘 맞춰주면 한 번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지우개 도장 파다 보면 은근히 재밌습니다. 딱 파가지고 한 번에 쏙쏙 하고 나오면 약간 피지 파는 느낌? 자, 이제 이미지 묘사를 다 했으면 아까 냅뒀던 바깥 부분 정리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이미지가 지우개 바깥 부분은 조금 군더더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큰 커터로 모서리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판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파줬어요. 깜빡하고 넘어갈 뻔. 이 부분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 자, 그러면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스탬프 잉크를 가지고 토토토토토토토토토 찍어줬습니다. 사실 잉크패드가 큰 게 있었으면 그냥 한 번에 한 3번 정도 탕탕탕 찍어서 찍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작업실에 두고 안 챙겨와가지고. 자, 그럼 이미지 한번 볼까요? 꾹꾹꾹꾹꾹 눌러주고 확인! 오, 나쁘지 않아. 하지만 한 번 더 찍어봐야겠습니다. 원래 지우개 도장을 만들 때 처음으로 찍어 놓은 건 약간 이미지가 살짝 정돈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시험판을 볼 때는 2번을 찍어서 봅니다. 확실히 2번째 찍은 게 조금 더 잉크를 잘 먹은 상태에서 찍힌 것 같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추가로 파야 될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줍니다. 저는 없는 것 같아서 잉크를 빨리 제거하고 완성을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캐시고무 점토로 잉크를 제거해 줬습니다. 이거는
요 점토는 제가 아마존 재팬에서 산 건데 솔직히 저거보다는 스탬프 클리너라고 해서 액체 형태의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잘 지워집니다. 저거는 제가 지우개 도장에 관해 잘 모를 때 산 건데 점토보다는 액체가 더 낫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이 지우개 도장의 쓰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제 팔레트를 갖고 실제 물감표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엠그라함 팔레트로 실험해 봤습니다. 위에 흰색 그 팔레트 조색하는 부분은 실제로 혼합해서 시험도 해봤고요. 이렇게 보니까 뿌듯뿌듯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런 스탬프를 여러 개 만들 생각이에요. 앞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곳에 써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탬프 도장은 완성입니다. 이런 디자인 커터 같은 경우에는 문구점에서 많이 파니까 한번 구해서 지우개를 파가지고 도장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료에 관한 설명은 영상 아래에 댓글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 바이바이.